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또 하락을 좀 깊게 주면서 정말 또 힘든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노답인 시장 같아요. 계속 뭐 한 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어제 시장 분석에서 위쪽으로 좀 슈팅이 나오면은 좋겠다. 좀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정말 답답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뭐 전혀 연동되지 않고 혼자 따로 노는 그런 시장이 좀 연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안철수 관련한 종목들만 미친 듯이 좀 상한가에 대거 좀 몰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부 또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 공약 발언으로 탈모 치료제 관련한 종목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뭐 코스닥 시장은 1000종목이 넘어가고요. 코스피 시장은 550 종목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정말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전자가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뭐 역대급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바닥권에서부터 이게 벌써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한 3,000원대 구간에서 6,600원이니까 더블이 넘게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조정도 전혀 없이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참 이런 것도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은 오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락장에서 이런 테마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오픈 베이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베이스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약수익으로 저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날라가더라고요. 자, 저는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거의 뭐 상승 초입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반등 줄 때 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아침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뭐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밑으로 내리 꽂았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서도 아, 오늘 시장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짧게 수익 구간 준다면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여기서 수익 안 챙겼다면 본전 구간에 또 털렸겠죠. 아래쪽으로 흔드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나올 때가 가장 좋았던 자리인데 이때 시장은 이렇게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었죠. 반등도 없이. 그래서 보고는 있었지만 대응을 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오늘 안철수 테마주들이 몰상을 좀 들어갔죠. 오픈 베이스도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찍었고요. 살짝 흔들긴 했지만 상한가에 잘 굳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따가 제가 특징주 겸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약수익 좀 챙겼고요. 오픈 베이스 매매한 내역 보면 여기서 이제 빠르게 조정주 때 매수해서 만동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죠. 그랬더니 상한가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영풍재지 매매를 했는데요. 영풍재지는 제가 상한가를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해서 상한가에 사실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장중에. 아침에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이고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시작 전에 이미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갭이 26%가 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자, 이게 오늘 경영권 매각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매각설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시초가에서 살짝 이제 흔들릴 때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뭐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가 돼서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하더라고요. 뭐 물량을 많이 사진 않았지만 상한가에 굳히는 걸 보고 아 이거 내일 뭐 상한가 제대로 굳히면 최소한 못해도 한 10에서 15%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한가가 풀렸죠. 경영권 매각설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풀려서 제 매수가에서 조금 이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빠르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상한가를 찍긴 했는데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줬는데 또 오후장에 급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상한가 매매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매도하고 이 종목도 짧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 잘 굳혔죠. 이때가 이제 한 4.5%, 그 정도 구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한가가 풀려서 바로 소위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풍재지 매매도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SG 세계물산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어요. 자, 이 종목은 시초가에 갭을 띄웠다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갭을 좀 많이 못 띄웠죠. 아래쪽으로 빼서 요렇게 이제 쌍바닥 만드는 구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 자리 여기서 이제 거래 실리면서 돌파가 싹 나오길래 제가 요거 정거장 매매 대응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음봉으로 딱 빠졌죠.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져서 홀딩을 좀 했고요. 결국엔 요 자리 이제 이탈이 나와서 여기서 바로 이제 매도하고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 한 3.5% 정도 손절이 나간 것 같아요. 3.4, 5% 정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G 세계물산에서 손실이 확정이 되고 오늘 매매는 한 약손실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이렇게 돌파했다가 조정 줄 때 딱 이 자리에서 매수했죠. 정거장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공유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버텨봤는데 요 자리 이제 이탈이 나왔죠. 요 저점 자리.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매도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G 세계물산까지 매매 대응하고 오늘은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이 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대응을 하질 않고 관망만 좀 했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전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써니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라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뜨리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더블까지 이 수익권이 발생을 하는 가격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뭐 쉬지도 않고 상승이 나와서 마지막에 지금 불꽃을 터뜨렸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종목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후발 대장주로 오늘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었죠. 까뮤 ENC 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꼬리 매물 때는 돌파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뭐 화려한 불꽃을 터뜨렸죠. 거래대금은 써니전자에 비해서 좀 약하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이 이 종목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리 이제 횡보하다가 여기 돌파할 때 대응했다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도 관망만 좀 했고요. 상한가에 후발 대장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 오늘 대장은 까뮤 ENC입니다. 그래서 까뮤 ENC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가 이제 3등주격으로 좀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안철수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급락을 주고서 하염없이 좀 행보를 하다가 아래권에서 이렇게 살짝 짧은 구간 매집을 하더니 오늘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대응을 했는데 저는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앞에 매물대가 이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뮤 ENC가 오늘의 대장이기 때문에 내일 까뮤 ENC만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틸렉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틸렉스도 이제 아래권에서 첫 번째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한가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바닥권에서 나온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매물대가 뭐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종목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T세포 치료제 1회 투약만으로 이 완전 관해가 됐다라는 이슈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이제 분봉상 움직임은 뭐 나름 잘 만들었는데 조금은 지저분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TS 트릴리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S 트릴리온도 유틸렉스와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처음 나온 상한가입니다. 계속해서 급락을 하다가 역배열 구간에서 나온 상한가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동전주죠. 근데 이 종목도 오늘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에 공약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탈모 관련한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TS 트릴리온이 좀 대장주로 움직였고, 이등주로 메타랩스가 좀 움직였어요. 자, 메타랩스가 2등주고요. 3등주 격으로 이제 JW 신약 정도가 좀 움직였는데요. 자, 이 정도가 좀 탈모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한가를 가장 빠르게 굳혔던 DS 트릴리온이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위치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탈모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멘트 관련주들 중에 어제 시멘트 관련주들 중에 삼표 시멘트가 대장으로 좀 움직였었죠. 근데 오늘은 한일 시멘트가 대장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차트 모양이 이쁩니다.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로 뚫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대금도 앞에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준수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한 1200억 가까이 터졌고 시멘트 가격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력히 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일 시멘트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신고가로 들어가는 후발 대장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점 자리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2960포인트 결국엔 이탈이 나왔고요. 아랫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리긴 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장 후반부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아랫꼬리를 좀 달아줌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도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지 않았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도 일단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2900포인트, 2910포인트 정도 또 확인을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빠르게 이 음봉을 이렇게 잡아먹는 양봉 캔들로 좀 감싸 안으면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다행히 이제 이 2960포인트를 다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런 구간, 횡보 구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또 지루하고 힘든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빠져서 2900포인트를 터치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에 성공을 해서 조금 횡보를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좋은 모양이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굉장히 하락이 깊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또 양매도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하락이 좀 깊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아직까지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 구간, 1000포인트 구간까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지선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닥 시장은 아직 좀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오늘 봉의 길이가 좀 길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래서 내일도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10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수급을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안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시장의 하락에 가장 좀 영향을 미치는 수급 주체가 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대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수급 주체인데 오늘 1조를 쏟아내면서 코스피를 갖다가 아주 이 하락을 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했죠. 최근 5거래일 동안 금융투자에서 쏟아낸 물량만 거의 5조에 육박을 합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개인들의 수급은 동학개미 운동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모습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 환율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느새 이 1200원 선을 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쪽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거의 1200원을 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1200원 돌파가 나온다면 시장은 계속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을 좀 더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내심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기대감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우리 시장의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미국 시장과 이 디커플링이 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쓰면서 뭐 여행주들의 모습도 좋았고 일부 대형주들의 모습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나스닥은 좀 하락을 하긴 했죠. 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좀 급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은 뭐 전혀 미국 시장의 모습을 따라가질 못하고 역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되겠죠. 다시 2960포인트 안으로 들어와서 요런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짧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2900 포인트를 터치를 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2960포인트 위로 올라와 줄 것인지를 좀 관망을 하고 확인을 한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